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죠? 어저께 이제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제 배웠던 게 이제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했을 때, 그죠? 그걸 이제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느냐,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강조했었죠. 두 가지. 첫 번째, 이 확통에서는 어쨌든 이제 경우의 수, 그죠? 이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케이스 분류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케이스 분류. 그래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케이스 분류에서 그 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때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하고, 이때에 대한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그죠? 더해준다. 그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뭐였냐면, 같은 것이 반복될 때는, 그죠? 같은 것이 이제, 등장했을 때는 뭐 해준다? 나눠준다. 그죠? 나눠준다. 요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제 유튜브 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야, 본격적인 이제 확통 경우의 수, 원순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 야, 이건 뭐냐? 원순열. 자, 일단 원순열이라는 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서로 다른 것들을요,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원순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죠? 그 순열과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원순열.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고1 때 배웠던 순열은요. 얘는 순서 있게 나열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나열했냐면요. 어떻게 나열을 했냐면 얘를 일직선으로 나열을 했었죠. 일직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그죠? 1, 2, 3, 4 중. 그죠? 나는 3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야.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기본적인 이 나열하는 배경은 뭐였냐면, 일직선으로 나열을 했다. 일직선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고1 순열이었다. 근데, 지금 볼 이 원순열은 뭐라고요? 원형에다가 어떤 녀석을 뭐 하겠다는 거야.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4명이 있어. 4명. 4명이 있는데 요 4명을 내가 얘를 원순열을 해보겠다 이거야. 원순열.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동그란 탁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동그란 탁자에 뭐 하겠다? 요 4명을 이 탁자에다가 뭐 하겠다는 거야, 얘를. 앉혀놓겠다, 이거죠. 앉혀놓겠다. 이렇게. 선생님, 뭐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요 원탁 있죠? 요 원탁이 돌아가요. 얘가. 뭐라고? 이 원탁이 뭐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희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잘 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얘가 본연의 이 자리가 아니란 얘기야. 왜? 얘가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자리는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요. 얘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고1 순열이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3자리수다라고 해봅시다. 얘 100의 자리야. 얘 10의 자리야. 얘 1의 자리야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수는 얘는 무조건 뭐야? 100의 자리수잖아. 얘는 때려 죽여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고유의 이 자리를 그대로 얘는 지키고 있다고. 근데 원순열은 뭐라고? 얘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자리도 얘 자리가 될 수 있고, 이 자리도 얘 자리가 될 수 있고, 요 자리도 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순열은 있잖아. 요 원순열은 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얘는 서로 같은 자리가 뭐 하냐면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서로 같은 자리. 이게 원순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같은 자리가 등장하는 것이 이 원순열의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봐봐. 쌤이 어제 얘기했던 이 같은 얘가 이제부터 막 이제 뭐 하는 거야?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럼 봐. 요 네 명이 ABCD야. 서로 다른 ABC 네 명이 있어. 요 네 명을 내가 여기다 앉힐 거거든? 그럼 일단 요 A부터 만약에 여기 앉힌다고 봅시다. 알았죠? 자, A를 여기에다가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윤중아 몇 가지일까? A를 내가 이 자리 중에 한 자리 앉힐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이 A를 이 자리 중 한 자리 앉힐 거야. 여기에 A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네 가지. 이해 되니 안 되니? 되지. 귀싸대기 쳐 맞아요. 네 가지가 아니죠. 한 가지죠. 한 가지. 돌아가니까. 아니, 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니까. 얘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왜?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잖아. 얘를 뽑든 얘는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얘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때려 죽여도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지 얘를 세 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세 가지가 되려면 얘가 아니라 어떻게 뽑아야 돼? 이런 상황을 뽑아야지. 그죠? 이런 상황. 내가 여기서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죠? 얘랑 얘는 모두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제 조건이 서로 같은 자리라는 거야. 서로 같은 자리. 그러니까 A가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그러면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았네? 오케이. 네 가지. 이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 앉아도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어. A가 여기 앉았어. B는 여기 앉았어. C는 여기 앉았어. D는 여기 앉았어. 이때 이 상황이 나. 그 다음 이번엔 A가 여기 앉았어. B가 여기 앉았어. C가 여기 앉았어. D가 여기 앉았어. 이 상황은요, 이 노란색과 주황색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라고요. 얘는 왜? 돌아가니까 요 탁자가 이 노란색 얘네들을 이렇게 앉아놓은 상황에서, 그죠? 앉혀놓은 상황에서 얘를 90도로만 얘를 탁 돌리면, 그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바로 주황색 상황이 연출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주황색은 뭐야?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봐야 돼? 한 가지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한 가지로. 이게 돌아가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뭔 소리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졸라 짜증나는 거야.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선생님, 응?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알려줄게. 여기서 지금 이 맛을 봤죠? 경우의 수에서는 같은 게 좋아, 다른 게 좋아? 다른 게 좋지. 그치? 근데 이 원순열부터 같은 게 나오지. 뭐가 같아? 자리가 같은 게 나오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그래? Do you want to 다른 자리? 그러면 얘를 다른 자리로 봐.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보냐면 원탁의 지금 현 문제는 얘가 원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지만 얘를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고유의 자리로 얘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일직선이라면, 원순열이 아니라 일직선이라면, 그러면 이 일직선에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와요? 4패까지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야? 요 노란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CD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앉았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만큼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노란색이 이렇게 앉았을 때 이거랑 주황색 이렇게 앉았을 때 이거랑 같은 거라며.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죠? 뭐 있어요? A가 여기에 앉고 B가 여기에 앉고 C가 여기에 앉고 D가 여기에 앉는 경우도 같은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또 있나요? 또 있죠? 어떻게? A가 여기에 앉고 B가 여기에 앉고 C가 여기에 앉고 D가 여기에 앉는 경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 B, C, D 이 상태에서 얘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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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90도씩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때마다마다 이게 이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이 다 뭐야? 같은 경우네요. 그럼 같은 경우가 몇 가지라는 거야? 4가지. 나누기 얼마? 4. 해서 답은 얼마? 3팩.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는 되죠? 아, 조금 헷갈린다 할만한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잘 봐. ABCD 4사람을 여기 원탁에 앉힐 거야. 회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어떤 말? A, B가요 이웃하면 안 된대. 또는 여기에 만약에 8자리가 있어. A, B, C, D, E, F, G, H 8명이 있어. 8명을 원탁에 앉힐 거야. 앉히는데 A, B, C가 이웃해야 된대. 아니면 A와 B 사이에 2사람이 있어야 된대. 아니면 이 8자리 중에 6명만 앉고 빈자리는 2자리여야 된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환장한다고. 사람 미친다고. 돌아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원순열의 해결법은 뭐다? 일단 이 자리를 다른 자리라고 보고 얘를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것처럼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나열한 다음에 뭐 해라?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라. 이게 교과서 풀이. 근데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야? 참 미친다니까? 이게 뭐가 같은 거지? 막 이런다고. 어떤 상황이 같은 거지? 막 이래버린다고. 그럼 선생님, 얘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쉽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쌤이라면. 나라면 감동인데? 졸라 감동인데? 슈퍼. 있어요.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해,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원순열의 문제는 뭐라고? 돌아가다 보니까 같은 자리가 나와서 이게 지랄인 거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원탁을 못 돌아가게 하면 돼. 뭐라고? 이 원탁을 뭐라고? 못 돌아가게 하면 돼. 얘가 돌아가니까 지랄이야. 얘를 못 돌아가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한 명을 요 자리에 앉히는데, 요 자리에 한 명 앉히는데 그 한 명을 그 자리에 뭐 하냐면 고정을 일단 시키는 거야. 뭔 소리냐? 일단 4명 중에 A라는 녀석을 여기에 앉혀놓을게요. A가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 중에 이제 한 자리 선택해서 앉는 거야. 일단 A가 여기 앉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얘는 한 가지지. 아직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 가지지. 됐어? 그래가지고 A를 예를 들어 여기에 앉혔어. 야, 너 여기 앉아. 띵! 앉았어. 그래놓고 이제 이 A한테 미션을 주는 거야. 어떤 미션을 주냐? 야, 네? 너 있지? 네. 이 자리에 앉아갖고, 네. 원탁을 꽉 잡고 있어. 왜요?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는 순간 좆되는 거야. 알았어? 너 무조건 잡고 있어? 네. 얘 잡고 있다. 그래, 잡고 있는 순간 요 세 자리는 이제부터 같은 자리가 되니 다른 자리가 되니? 다른 자리. 잡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A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에 있는 새끼, 오른쪽 자리. 얘는 왼쪽 자리. 얘는 맞은편 자리. 얘 있는 거라고. 그 순간부터 얘는 뭐라고? 자리에 구분이 생기는 거야. 돼. 오. 그러면 요 새끼를 앉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얘는 뭐가 되느냐? 고일순열이 된다고. 즉 일자로 나열하는 순열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3명을 앉히면 되니까 나머지 3명 앉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3패까지.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답은 얼마? 3패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소리 이해되니? 뭔 소리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갈 거야. 싫어 이렇게 된다고. 아, 같은 것도 언제 따지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무조건 뭐 한다고? 원순열하면 무조건 뭐 한다고? 처음에 들어간 새끼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고정시킨다.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된다고? 일반 순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됨!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면 얘는 뭐야? 일자 순열이야. 그러면 요 문제 다시 해볼게. 자, 4명을 원순열 할 거예요. 4명을 원순열 할 거예요. 근데 A와 B가 서로 이웃해야 된다 이거예요. 됐니? A와 B가 이웃해야 된다. 원순열 하는데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해줘 봐봐 이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일단 얘는 원순열 하는데 특정 조건이 생겼죠? 그럴 때 이거부터 만족시켜야 돼. 즉 뭔 소리야? 요 4자리 중에 A, B를 이웃하게끔 먼저 앉혀놔야 돼. 알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센스를 보겠어. 자, A, B를 요 4자리에 이웃하여 앉히는 경우의 수. A, B만이야. A, B만
이 네 자리에 이웃하여 앉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확실해. 정답! 오, 부천. 야, 오, 부천. 그쵸, 두 가지죠. 왜? A, B. A, B. A, B. A, B. 이게 다 똑같다니까? 일단 얘들 돌아가고 있는 의자 일단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 B, A, B, A, B, A, B. 이게 다 한 가지란 말이야. 근데 왜 두 가지예요? 그렇지. B, A, B, A, B, A, B, A도 있잖아. 이게 돼. 그래서 얘는 뭐야? 두 가지가 일단 나오는 거야. 그럼 A, B 안 쳤지. 그럼 이 순간부터 얘는 뭐가 돼? 직순열. 일자순열. 곱하기 몇 팩? CD만 안 치면 되니까. 2팩. 얘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냐? 그렇군.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여섯 명을 원짝에 앉힐 거예요. 6명이라고 하면 A, B, C, D, E 어디까지 가야 돼? F, G까지 가야 되죠. A부터 G까지 6명을 원순위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F까지, F까지. 응? A부터 F까지. B 빼고 할 거야 임마. B는 빼고 할 거야 임마. A, C, D, E, F, G 임마. 아 씨발. 아 F구나 그죠? A부터 F까지 이렇게 원순위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일단 1번 6명을 그냥 원순위라는 경우의 수 A부터 안 칩니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A가 이제 그 의자 이제 원딱 잡고 있어요. 그 나머지 5자리는 이제 그 순간부터 뭐가 돼? 일반 순열. 그러니까 요 B부터 F까지는 그냥 일자로 나열한다. 몇 가지? 5팩까지. 이거 이해되지?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가로 2번 갑니다. 가로 2번. 가로 2번.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경우의 수 구해달라 이거야. 되니? 아, 원탁 있어. 6명이씩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이렇게. 됐나요?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경우의 수. 얘 구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특정 조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특정 조건부터 만족시켜놓고 가야 된다? 즉, A, B부터 먼저 마주보게 앉게 할 거야? 알았지? C, D, E, F부터 안 치워놓으면 피곤해져요. 그 새끼들 막 못 앉혀. A, B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운 새끼부터 먼저 만족시켜놓고 들어가는 거야. A, B가 마주보고 앉을 경우의 수 몇 가지? A, B가 서로 마주보고 앉을 경우의 수 몇 가지? 생각해. 몇 가지일까? 네 가지 나왔어요. 또 한 가지도 나왔고요. 또 두 가지도 나왔네요. 또 another think 없어요? 정답은 그럼 두구두구두구 해야지. 아 진짜 센스 졸라 없어 진짜. 한 가지. 왜? 아이 선생 A, B, A, B, B, A 이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미친놈이죠. 이거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지. 180도 돌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윤주야 너는 어떻게 네 가지가 나왔니? 근데
AB랑 BA 어. 말고 다른 학자애들 그 순서가 달라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그죠? A, B에서 마주보고 앉아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아, 선생! A, B! 아, 돌아간다니까. 돼요? 한 가지. 그럼 그 나머지 4명은 4패까지. 얘가 가로 2번 답이죠. 되니?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A,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게끔 얘를 안 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알았지? 근데 이게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그럼 어쨌든 얘가 특정 조건이니까, 얘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네. 응, 그렇게 해도 돼. 알았지? 그렇게 해도 돼. 알았지?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있죠?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고요. 아니요.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나열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걸 넣었죠. 다시. 자, 뭔 소리냐? 다시. 예를 들어서 자, A부터 F까지 있어. 얘를 일자로 나열할 거야. 얘를 그냥 나열할 거야. 원순열 아니에요. 근데 A, B 이웃하면 안 돼. 어떻게 했다고? 일단 CD, EF부터 먼저 나열해. 몇 팩? 4팩. 그래서 만약에 뭐 E, D, C, F 이렇게 나열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했어? U, A, B를 넣었잖아. 그징. 그징징징. 응. 그러면은 자리가 몇 자리 남아? 5자리. 그래서 4팩에서 5자리. 5자리 중에 뭐야? 2자리 뽑아갖고 나열하면 되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5P.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근데 민경이 말도 아까 맞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뺀다. 그렇게 해도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면. 뭔지 알아?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만약에 3명이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6건을 뺄 때 어떻게 되느냐?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빼야 되고요. A, B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빼야 되고요. B, C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야 되고요. A, C만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야 돼요.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니까. 그죠? 그럼 케이스가 많아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되니? 그러니까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특정 조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특정 조건부터 먼저 만족해야 된다며. 그죠? 근데 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이 특정 조건이 맨 마지막에서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경우의 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일단 퍼스트로 뭐 하느냐면 C부터 F까지 4명을 먼저 원순열을 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명을 원순열하는 거니까 3패. 한 명은 안고 고정시켜놔야지. 그래 안 그래? 그죠? 3패 이렇게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해?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CD, EF가 요렇게 나열이 됐어, 이제. 나열이 됐어. 그럼 뭐 하면 돼? 요 사이사이에 A, B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B를 나열하는데 이 A, B는 얘들은 아직까지 원순열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직선으로 나열하는 순열이라고 생각해야 돼? 직선으로. 왜?
CD, EF 이미 다 앉아버렸잖아. 그지? 얘는 앉아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되니?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4P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즉 300 곱하기 4P. 얘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되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4번. 4번. A와 B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대.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앉고 여기 B 앉았어. 여기 한 명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대. 됐니? 야,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닙니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A와 B 사이에 꼭 한 명만 있으라는 보장 없잖아. 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A와 B 사이에.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그럼 A와 B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대. 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A, B 안 칠까요? 아, 너희들 이거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아, 선생님, 그럼 얘가 지금 거의 풀이가 정해져 있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까 민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도 돼. 아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해도 돼. 복잡할 뿐이지 그렇게 상관없는 거야. 어떻게 풀어도 돼요. 아이, 내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경우의 수 할 때 케이스 분류한다. 그럼 기준 설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 설정하는 건 누구 마음? 아, 내 맘이라며. 내 맘. 그래 안 그래? 그죠? 아, 두 가지 보여줄게. 이 풀이법 두 가지. 알겠죠?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 일단, A, B부터 먼저 안 친다. 알겠죠? A, B부터 먼저 안 칠 거야. 근데 그 A, B가 앉을 때 뭐 해야 돼? 그 사이에는 한 자리가 있어야 돼. 있게끔 안 칠 거야. 오케이. 그럼 A와 B가 한 자리가 비게끔 안 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 누가 답 얘기했는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왜? A, B, A, B, A, B, A, B, A, B. 이건 다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B, A는? 이건 다, 이 A, B 앉을 때랑 B, A 앉을 때랑 같아 달라. 다르지. 왜? 요 사이에 앉는 이 새끼가 기준으로 봤을 때 A, B가 앉았어. A, B 이렇게.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왼쪽에는 A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B가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B, A가 앉았어. 그럼 얘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왼쪽에 B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A가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죠? 두 가지. 됐냐? 곱하기. 그 다음. 이게 지금 뭐야? A, B 안 친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는 이제 CD, EF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해주면 돼? 400 이렇게. 됐냐? 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도 있을까? A와 B 사이의 한 새끼를 미리 얘를 안 쳐. 얘를 무조건 고정시켜놔. A와 B 사이에 들어올 새끼 한 새끼 고정시켜놔. 알겠어? A와 B 사이에 여기 들어올 새끼 CD, EF 중에 한 명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 CD, EF 중에 한 명 들어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됐지?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만약 여기에 D가 들어왔어. 됐니? D 들어왔다. 그럼 이제 요 셋이서 얘는 뭐 해야 돼 이제? 이웃해야 돼.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지? A, B도 있지만 뭐도 있어? B, A도 있으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2팩 일단 해줘야 되지. 됐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A와 B 사이에 한 새끼 앉아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돼. 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 A, D, B를 요 원탁에 앉힌다. 아, 지금 여기까지는 뭐 했어? 지금 야, A와 B 사이에 야, 너 4명 중 한 명 들어와. 응?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둘이 이제 바꿀 수도 있어. A와 B끼리. 거기까지 한 거야, 지금.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야 돼?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을 원탁에. 그럼 요 3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원탁에 앉는 경우에서 일단 지금 아무도 안 앉아있잖아, 지금. 지금 아무도 안 앉아있잖아. 그럼 이 3명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고정시켜야지. 맞아? 네. 맞아? 그럼 얘 한 가지. 됐지? 그러면 이제 A, B, D 앉았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누구야? C, E, F만 앉으면 되지. C, F가 나열을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패까지. 그럼 여기서 뭐야? 이 4 곱하기 3패기 뭐야? 4패. 2.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사진 찍으시고. 근데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 있잖아. 이거 유튜브랑 같이 봐야 된다. 왠지 알아? 씨발, 이게 사진만 보잖아. 그러면은 이 4가 뭐였더라? 이름 뭐였지? 요지랄 한다고. 됐습니까? 됐냐고?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원수가 다 끝난 거예요? 히히? 아직 안 끝났어? 알았지? 아직 안 끝났어? 원. 이걸 무슨 도형이라고 그래요? 원을. 평면도형. 그죠? 정육면체 있어요. 알았죠? 내가 이 정육면체에다가 뭐 할 거냐면요. 1부터 6까지 숫자를 여기다 넣어 주사위 만들 거야. 알았지? 뭐 한다고?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뭐 할 거라고? 주사위 만들 거라고. 이때 주사위를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오케이. 그거 구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주사위 돌아가. 알았지? 근데 더 짜증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도 돌지만 공간도형이니까 이렇게도 돌지. 되냐? 그때 만들 수 있는 주사위의 개수. 됐죠? 그거다. 뭐 수능이 장난인 줄 알았어? 내가 올해 수능도 내가 저기 50분 만에 다 풀었다 하니까 뭔가 되게 쉬워 보였지. 씨발, 저 새끼가 뭐 50분 만에 다 풀었다고? 수능 문제를? 씨발, 쉬운가 본데? 뭐 이러지. 간다? 어떻게 할까? 그렇지, 일단 하나 정해야지. 못 돌아가게. 그러면 일단 요 윗면에다가 숫자 하나 내가 여기다 박아 놓을 거야. 1 박아 놓는다 합시다. 됐죠? 자, 1을, 그러니까 1을, 일단 이렇게 할게. 1을 여기다가 박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숫자 1을 여기다 박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응? 한 가지. 숫자 1 박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왜? 1이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똑같다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옆으로도. 얘가 일로도 올 수 있잖아. 맞아. 한 가지.
그럼 어쨌든 1을 여기다 박아놨어. 얘는 무조건 이제 1이야, 이제. 야, 1아! 땡! 너 여기서 이제 딱 잡고 있어. 땡! 됐지? 여기 1이 딱 박혀있다는 건 뭔 소린지 아냐? 이렇게는 못 돌아간다는 얘기야. 무조건 윗면은 1. 무조건 윗면 1로 고정. 됐어? 자, 1을 이제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됐지? 야, 그러면, 잘 봐봐. 얘를, 이 1을 이제 고정시켰잖아. 그러면 이 주사위는 더 이상 이제 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나요? 그치,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니까, 뭔 소리야? 1을 내가 윗면에다 고정시켜놨다니까. 무조건 때려주게도 윗면에는 무조건 누구만 와야 돼, 이제. 1만 와야 되는 거라니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옆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면, 옆면이 다 똑같은 면인 거지, 아직까지는. 자리가 똑같은 자리인 거지. 근데 이렇게 된 순간 뭐야? 요 옆면은 다 아직까지는 똑같은 자리지만 요 아랫면은 이제는 뭐야, 이제 완벽하게 다른 자리 되지 않았니? 1의 맞은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하느냐, 숫자를 하나를 넣는 거야. 2, 3, 4, 5, 6 중에 하나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5가지. 2가 들어갈 때랑 3이 들어갈 때랑 다를 거 아니야, 주사위가. 1 맞은편에, 그죠?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같아? 5가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넣었다고 할까? 뭐 3을 넣었다고 해보자. 3을 이렇게 넣었어. 됐니? 3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2, 4, 5, 6을 옆면에다 앉혀야 되지. 옆면에다 넣어야 되지. 근데 아직까지 옆면은 지금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여기서 또 못 돌아가게 또 고정시켜놔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숫자 하나 넣을 거다. 뭐 넣어볼까? 2 넣어볼까?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1가지. 맞아? 2가 돌아갈 수 있는 경우, 2를 넣을 수 있는 경우 수 1가지. 왜? 다 같은 자리니까. 그럼 2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쳐. 됐냐? 그 2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이 순간부터 이제 나머지 비어있는 세 면은 이제 뭐야? 그게 일반 순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지? 곱하기 몇 팩? 3팩. 얘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냐? 되냐? 다시 평면도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을 앉힐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A부터 그게 얼마까지야? A, B, C, D, E, F, G, H. 오케이. H까지. 8명을 여기에 이제 A부터 H 8명을 일단 나열할 겁니다. 원탁에. 아니, 네모난 탁자에. 근데 얘도 뭐야? 돌아가는 거야. 알았죠? 한 새끼부터 일단은 먼저 여기 앉혀야 되겠죠? 한 새끼부터 A부터 앉힙시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응? A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가지 수 몇 가지? 1가지? 2가지? 2가지? 3가지? 8가지? 18? 몇 가지? 2가지. 왜? A가 여기 앉았다고 쳐? 그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얘랑 똑같은 자리 누구게? 또 누구 있게? 얘랑도 같은 자리야. 아, 미친 새끼야. 아유, 씨발. 얘랑 같은 자리야. 그지? 얘랑 같은 자리. 또 누구랑 같은 자리? 얘랑 같은 자리. 또 누구랑 같은 자리? 얘랑 같은 자리. 그죠? 근데 A가 여기 앉으면 이건 다르잖아. 여기에 만약에 A 앉고 여기 B 앉았어. 여기 A 앉고 여기 B 앉았어. 이랬어. A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앉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A는 오른손잡이인데 밥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이 새끼는 왼손으로 밥 처먹어. B는 왼손잡이야. 그럼 씨발 뭐야? 아이 씨발 불편해 씨발.
꺼져 이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으면 이때 편하게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아 달라. 다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얘랑 모두 같은 자리인데, 그지?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뭐야? 얘랑이 같은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A가 여기 앉냐, 여기 앉냐. 두 가지. 됐니? 됐니? 그리고 나서 7명 안 치면 되지. 7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A 기준으로 이제 뭐야? 자기에 이제 다 뭐가 생긴 거야, 이제. 구분이 생긴 거야. A를 기준으로. 맞아요? 이거라고. 그래서, 결론. 원순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 놈이 앉을 수 있는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해? 나머지는 그냥 일반 순열의 경우의 수로 뭐 해준다? 구해서 이 둘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야? 얘가 중요한 거야. 이 원순열은. 이것만 잡아내면 된다고. 돼요! 한 번 더 해볼게.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어. 여기 한 새끼 앉고 여기 한 새끼 앉고 여기에 세 새끼가 앉는데 그 총 8명.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A부터 H까지 이거 나열하는 거야. 이거 원탁에 안 씻는 거야. 됐니? A부터 안 쉰다.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A가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왜? A가 여기 앉았을 때는 얘랑 같은 자리인데, 그치? 근데 얘는 다른 자리잖아, 이거. 얘랑 얘 어떻게 같은 자리야, 이게? 얘랑 얘도, 그죠? 얘랑 얘도 다른 자리. 가운데 앉아, 낑겨있으면 좀 싫잖아. 얘랑 얘도 다른 자리. 총 몇 자리? 4자리. 딱 대칭. 요 경우의 수. 됨! 끝났죠? 몇 팩? 7팩. 이러면 답이다. 딱 한 번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B, 높이 C, A, B, C 모두 달라요. 됐지? 이러한 직육면체의 상자에 뭐 할 거냐? 1, 2, 3, 4, 5, 6 넣을 거야? 됐어? 1, 2, 3, 4, 5, 6 넣을 거야? 됐어? 오케이. 1부터 넣을 거다. 숫자 1부터 1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인 거 이해되니? 1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인 거 이해돼, 상우야? 상우야! 아, 네가 상우구나. 아, 네가 상우 맞아! 아이씨. 상우, 상우가 아니었어? 승훈, 민호. 아, 승우야! 승훈, 민호. 아, 졸라 헷갈려. 승우. 승우야! 알겠지? 3가지. 아, 왜? 1이 여기 왔을 때랑 여기 왔을 때 다른 거 아니야?
앞면도 다르고. 왜? 면이 다르잖아, 지금 이거. ABC 다 다르니까.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이 세 가지,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아직까지 옆면은 돌아간다. 이를 여기다 고정시킬 거야. 아직까지 옆면 돌아가. 아, 선생님, 다른 면이잖아요. 아니지. 앞면이랑 뒷면 아직까지 같잖아. 왼쪽 면이랑 오른쪽 면 아직까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렇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배열하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밑에 자리는 얘는 이제 확실하게 구분 생겼잖아. 윗면 1의 맞은편 자리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 여기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됐어? 2 왔을 때, 3 왔을 때, 4 왔을 때, 5 왔을 때, 6 왔을 때 다 다르니까. 그 여기 2 왔다고 쳐. 됐어? 그 끝났어. 이제 위아래면 다 채워 넣은 거야, 이제. 옆면만 채워 넣으면 돼. 3 넣는다? 3 넣을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앞면이냐, 옆면이냐? 2가지. 됐어? 그 3 안 쳤어, 여기에다가. 됐니? 그럼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몇 팩? 3팩.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되냐? 되냐? 이됨? 오케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서 회의를 하려고 한다. 8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그죠? 이거는 이제 뭐야? 7팩. 그죠? 7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명 그냥 원탁에 앉으면요. 이거에 하나 작은 녀석을 팩토리얼로 돌리면 돼요. 알겠죠? 그 7팩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에 앉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얘를 몇 명으로 봐야 돼? 1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1명. 그죠? 이웃하는 거니까. 1명 보고 6명을 이제 원탁에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로 2번 같은 경우에는 6명을 쉽게 말하면 이제 원탁에 앉는 거니까 5팩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 남자 3명이서 이제 또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곱하기 몇 팩 해야 돼? 3팩 이렇게 되면 되죠. 되니? 그 다음, 가로 3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여학생부터 먼저 이웃해요. 여학생부터 먼저 원순위를 돌려요. 몇 팩이야? 4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여학생 5명을, 그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안 쳤다라고 하면, 그지? 요 사이사이에 이제 뭐야? 남학생 3명을 이제 뭐 해주면 돼?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 여학생이 이미 앉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원탁은 안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은 빈자리 몇 자리? 5자리. 5자리 중에 몇 자리 뽑아 선택하면 돼? 3자리 뽑아서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4팩 곱하기 5p3. 얘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 의자가 이렇게 있다. 그래 놓고 8명이 이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 그죠? 뭐예요? 일단은 A부터 앉힌다라고 하면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치, 2가지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팩 해주면 돼? 7팩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내 쌍의 부부가요, 이 탁자에 앉는데요. 근데 부부끼리는 뭐 하는데? 한쪽 면에 나란히 앉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금슬이 좋네. 원래 부부끼리 원래 따로 앉는데. 어쨌든 부부끼리 따로 같이 이렇게 앉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쉽게 말하면 내 쌍이 서로 뭐야? 이웃하는 거니까 얘를 8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몇 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그 4명이서 뭐 하는 거야? 원순위를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몇 팩? 3팩 이렇게 되는 거고. 4명이 원순열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야? 신랑 신부. 신랑 신부. 똑같은 거잖아. 신랑 신부. 신부 신랑. 이렇게 둘이서 각 부부마다. 그죠? 얘 따로따로 번갈아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2팩이 몇 번 나와? 4번 나오겠죠? 그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냐? 넘어갑니다. 이제 뭔가 좀 보이죠? 이래서 배워야 돼. 그죠? 이래서 배워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자, 5등분한 모양의 회전하는 원판을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모두 칠한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가운데부터 먼저 칠해야 되겠다. 그죠?
그 가운데는 얘는 고유의 얘만이 한 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와? 6가지 이제 오는 거고, 그죠? 그럼 뭐 빨주노초파 중에 뭐 빨간색 여기다 칠했다. 그리고 나머지 주노초파는, 그죠? 요 5개, 이것도 결론은 뭐야? 원탁에 나열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6 곱하기 몇 팩 해주면 돼? 4팩 해주면 되겠지. 되냐? 이렇게 해주면 답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야, 그 유제 문제도 너네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그죠? 얘도 요거부터 먼저 나열해 놓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중복순열 갑니다. 중복순열부터 하기 전에, 갑포순부터 먼저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부터 먼저 할게요. 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순열은, 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하는데, 얘를 어느 자리에 나열하느냐면, 얘를 쉽게 말하면 얘는 같은 자리에 나열한다 이거죠. 같은 자리에, 그죠? 원탁 얘가 돌아가니까, 그지? 같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던 거잖아, 그지?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그냥 일반 순열은 뭐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자리에 나열하는 거였다면, 얘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같은 자리에 나열한다. 그죠?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이거를 이제 본 거라면,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봐야 되냐?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자리에 나열하는 경우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는 얘를 이제 갑포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A 3개가 똑같은 거야. 됐죠? 그리고 B 하나 해서 요 4개를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그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죠. 이걸 이제 갑포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리죠. 일직선이면. 그죠? 맨 왼쪽 자리, 중간 자리,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건데,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야. 결론은 뭐냐면 일단 같은 게 나오면 짜증나니까, 그죠? 짜증나니까 요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 같은 것을 다른 걸로 일단 봐라 이거야. 다른 걸로. 왜? 다른 게 우리한테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얘네들을 나열하는 것보단 그냥 A, B, C, D 요 4명을 나열하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하잖아. 그냥 4팩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를 다른 걸로 보는데 얘를 뭐 이렇게 좀 표시를 줍시다.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이렇게 표시를 두고 일단 얘를 나열하는 거야. 다른 걸로. 그럼 얘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 표시를 이렇게 표식을 줬잖아 이제. 표식을 줬으니까 얘는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몇 팩? 4팩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얘가 4팩은 아니잖아. 어쨌든 결론은 요 A 3개는 뭐야?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걸로 본 상태에서 얘를 나열했을 때 그때 몇 가지가 같아지느냐? 그만큼을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과 같은 걸로 봤을 때 얘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 하면은 몇 가지가 같은 것이 나오느냐? 3팩까지가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왜? 요 A 3개가 나열될 때마다 어쨌든 같은 것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가지수만큼 얘는 뭐야? 똑같은 것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렇잖아. 이 상황이나 아니면 A1,
A3, B. 이 상황이나 이게 이렇게만 보면 다른 걸로 표식을 줬으니까 선생님이 다른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얘랑 얘는 뭐야? 같은 거잖아. 그지? 이 세 개를 어떻게 나열하든. 그 이 세 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3팩이 되니까. 3팩까지만큼 얘는 반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3팩을 나눠서 얘는 답이 몇 가지라고 하면 돼? 4가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야,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니? B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AA, BA일 때, 그 다음에 AB, AA일 때, BA, AA일 때, 이렇게 4가지밖에 더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한 번 더. 한 번 더. A가요, 3개가 있고요. B가요, 2개 있고요. C가 하나 있어요. 얘를 나열할 거예요, 일직선으로. 오케이? 분자 몇 팩? 6팩. 그죠? 분모 몇 팩?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A 3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 반복된다. 같은 것이 발생한다. B 2개가 나열되는 것만큼 또 반복된다. 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답. 이게 끝이야. 선생님, 별거 없는데요? 얘도 또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역시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알겠죠? 얘가 있어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 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열하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까지만 해볼까? 뭐 갑자기 얘는 또 대문자야. A, B, C, D, E. 5명 있습니다. 5명 나열할 거야. 알았찡? 찡찡찡. 근데 그냥 나열하면 심심하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 달아요. but 그냥 나열하면 안 돼. 이렇게 나열해. 어떻게 새끼야? B가 C보다 왼쪽에 오게끔. 결론은 뭐야? 먼저 나열하게끔. 그러니까 왼쪽부터 쫙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이 5명을 쫙 나열한다고 했을 때 B가 C보다 왼쪽, 즉 뭐야? 먼저 나열할 수 있게끔, 먼저 나열이 되게끔 그렇게 나열해라 이거야.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럼 B가 C보다 왼쪽이니까 B, C 이거니까 이웃하는 경우의 수네?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B, C, B, A, D, C, E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 알겠죠? B, C가 꼭 이웃해야 될 필요는 없다. B가 왼쪽에만 있으면 돼. 누구보다? C보다. 알았지? 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알았어. 빨리 알려줄게. 순서 정해져 있는 문자들 있지? 이거를 같은 문자로 봐. 오케이?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보라고. 그러니까 얘도 X, 얘도 X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A, C, E, X, 아니 C 아니지 병신아. A, D, E, X, X 요 5개를 나열하는 거죠. 요 5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5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니? 해서 몇 가지? 5, 4, 3이니까 60까지인가요? 60까지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얘가 그냥 답이야. 뭔 개소리죠? 선생, 뭔 개소리죠? 요 6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써봐. 뭐 써볼까? 60가지 중에 하나 뭐 있을까? 예를 들면 E, 그 다음에 D, X, A, 그 다음에 뭐예요? 못 빠졌니? X, 그치? 60가지 중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야? 60가지 중에, 그죠? 이때 잘 봐. 내가 요 X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요 BC를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여기다 넣을 때 여기에 들어갈 녀석들은 이미 정해져 있지. 운명이 정해져 있지. 요 X는, 요 왼쪽 X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고, B가. 요 오른쪽 X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갈만 하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맞냐? 아, 이거밖에 더 있어? 이거밖에 없잖아. 아,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건 무조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중이가 나 내후년에 결혼해야지 해가지고 막 여자들을 막 물색하고 있는데 막 근데 갑자기 윤중이 할머니가 등장하시더니, 윤중아, 사실 너는 결혼할 여자가 정해져 있다. 네가 결혼할 여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응? 해가지고 갔다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 이 여자다. 우리나라의 여자가 예를 들어 3천만 명 있다 쳤을 때, 그죠? 그 말이 없었으면은, 그죠? 윤중이가 결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천만 가지인데,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정해지는 순간 제가 결혼할 수 있는 가지수는,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더 있어. 무조건 그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 가게 물려주신다는데. 그치, 윤중아? 아, 얘기하면 안 돼? 아, 새끼. 불어서 그래, 이 새끼야. 아, 이게 되냐고. 그 운명이 결정돼 있으니까 얘들 들어갈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얘 가지수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 몇 가지?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즉, 이 말은 뭐게? 순정순이랑 갑포수는 풀이 원리가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거야. 아이! 한 번 더. 한 번 더. A부터 H까지 있어. 8명. 8명 나열할 거야. 근데 B가 C보다 왼쪽에서 나열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AND 동시에 D가 H보다 얘가 또 왼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야. 콜? 그러면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 상황이야? 2가지 상황. B가 C보다 왼쪽, D가 H보다 왼쪽. 근데 얘랑 얘는 서로 별개. 그죠? D는 얘네랑 얘네보다 왼쪽에 있든 중간에 껴있든 오른쪽에 있든 아무 상관없고. 그죠? B랑 C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D와 H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 똑같아. 얘네도 순서 정해져 있어야 되지. X, X 이렇게 보고, 또 얘네 둘이도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Y, Y 이렇게 보면 된다고. 즉, 뭔 소리야? A, B,
C, D, E, F, G, H 이렇게 얘를 나열한다. 얘를 나열한다. 몇 패까지? 8패까지. 나누기 얼마? 2패 곱하기 2패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나열만 하면 UX, UX, UY, UY에 들어갈 수 있는 운명은 뭐야? 결정되어 있잖아. 아, 맞아 안 맞아? 아니, 맞잖아. 그치? 응. 그래서 얘가 답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에요. 됐냐? 됐죠? 됐죠? 넹! 일단 사진 찍어봐. 됐습니까? 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이제 너네 이제 남은 거 이제 딱 2개 남았어, 이제 경우의 수.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 이 2개만 하면 끝나. 다 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확통은, 그지? 우리 확통은, 그지? 뭐? 앞에가 곱이다. 요 경우의 수가 곱이다. 이쪽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그냥 하이패스. 고속도로야, 알았지? 그 갑보순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잘 나오는 유형? 뭐냐면요, 최단 경로. 최단 경로의 수. 이게 특히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이거 만약에 시험 안 나오잖아? 나한테 개새끼라고 해도 된다. 알았죠?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야. 됐죠? 근데 사실 근데 이거 우리 이미 한번 배웠어.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막 1, 1, 1, 1, 1, 이렇게 해서 했다고, 이거. 그 여기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거 2개 더한 거. 2가지. 여기는 3가지. 이런 식으로.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죠? 얘는 다시 또 몇 가지? 3가지, 6가지,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씨발, 이거, 이왕 쓴 거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좆대는데? 15가지. 그죠? 얘는 뭐야? 21가지. 그죠? 그 다음에 4가지. 얘는 몇 가지? 10가지. 여기 몇 가지? 20가지. 얘 몇 가지야? 35가지. 얘는 몇 가지야? 5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15가지. 35가지. 그 다음에 70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126가지. 그래서 126가지.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서 126가지. 이렇게 하는데, 야, 수능 볼 때도, 만약 수능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볼 때 이거를 1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 그죠?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봐봐.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 A에서 B를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건 뭔 소리냐면,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 5번.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 몇 번이니? 하나, 둘, 셋, 4번. 위로 가는 거 몇 번? 4번. 이거를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거든? 이게 되지.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러면 간다고. 오케이? 그 말이 뭔지 알아?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라고? 얘네들을 뭐 한다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쫄지 마. 이미 배웠어. 뭘요, 선생? 얘 같은 거.
뭐야? 가포순. 맞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라고 하면 돼? 9팩에서 몇 팩? 5팩 곱하기 몇 팩? 4팩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5팩, 9팩 약분되면 9, 8, 7, 6만 남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서 4팩은 뭐야? 4, 3, 2, 1이니까 4팩은. 맞아? 그 4, 2, 8 날라가고 3, 2, 6 날라가니까. 맞아? 그럼 27에 14에다가 9 곱하면 얼마야? 126. 이런 식으로. 되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이제 최단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래서 최단 경우의 수는 얘는 뭘로 푸는 거야? 가포순으로 푸는 거야. 가포순으로.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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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긴 한데, 그죠? 근데 요 수학의 셈, 요 기본 문제만 보더라도, 그죠? 기본 문제. 얘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A에서 B까지 이루는 최단 경로의 수. 구했죠? 126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P 지점을 지나 Q 지점을 지나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구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 2번은, 뭐라고? A에서 P를 갔다가 Q를 가서 B를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얘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됩니까?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나오면은 예전에 실제 수능에서 출제했던 건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뭐냐면은 뭐 여기가 이제 집이고 여기 이제 서점인데 얘가 이제 막 간다 이거야. 근데 얘가 최단 경로가 아니야. 막 얘가 막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래. 아니다. 그래 이건 좀 너무 너희들 너무 빡세게 A에서 B를 간다 이거야. 근데 A에서 B를 가는데 얘가 막 간다 이거야. 근데 가다가 갑자기 뭐야 전화를 받았대. 가다가 전화를 받았대. 전화를 받아가지고, 원래 A에서 B를 가려고 했는데, 다시, A에서 B를 가려고 했어, 철수가. 그래서 막 가다가, 최단 경로로 막 가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얘가 여기로 가야 된대. 최단 경로로.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전화를 받았을 때가 어딘지 몰라.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 다시 얘가 이렇게 가든가 뭐 이렇게 가든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게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당연히 몇 점짜리겠어. 4점짜리 킬러 문제겠지. 그죠? 그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이제 또 뭘 배워야 되냐면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런 어떤 킬러 문제를 대비해서 최단 경로 이런 걸 대비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또 뭐 카탈란 넘버 뭐 이런 걸 또 배워야 돼요. 카탈란의 수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통계학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막 이런 거 나와도 니네들 방금 표정 내가 읽었거든. 막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씨발 간다. 씨발 새끼 전화 받지 말지 씨발 핸드폰 끄지 씨발. 막 이럴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졸라 짜증날 수 있는데 근데 대학생들도 쉽게 뭐 한다고. 뭐 어디서 전화를 받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 뭐, 나중에 하고, 알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3단계 때 하고, 알겠죠? 지금 얘는 이제 A에서 P를 갔다 Q를 갔다 B를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 구해. 오케이? 그리고 P에서 Q를 가는 경우의 수 구해. 오케이? 그리고 Q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뭐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 각각의 경우의 수들마다 구해놓고 뭐 해주면 돼? 그냥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냐? 이런 거는 사실 어렵진 않다고. 되죠? 그러니까 A에서 P를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오른쪽 2칸, 위로 1칸.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니? 3팩에서 몇 팩만 나눠주면 돼? 2팩만 나눠주면 되겠지. 되냐? 그 다음에 P에서 Q를 가는 경우는? 얘는 한 가지지. 최단 경로인데. 이렇게밖에 더 있어. 그럼 얘는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Q에서 B를 가는 거야. 그 오른쪽으로 1칸, 위로 몇 칸? 3칸. 그 총 몇 칸 가야 돼? 4칸. 그죠? 4칸. 즉 4팩 되는데, 근데 위로 3칸이 얘가 같은 거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놓고 얘들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럼 얘가 답이야. 별거 없죠? 별거 없죠? 근데 또 별거 있는 거 보여줄게. 별거 있는 거. 유빈아! 우리 유빈이가 보면 항상 제일 표정은 리얼해. 여기서 더 어려운 거 보여줄게.
야, 그러니까 니네 있잖아. 청와대 청원을 올려. 문과 수학 폐지. 그럼 깔끔하게 끝나는 거야. 문과 애들 다 합치면 그래도 30만 넘지 않을까? 30만 되면 그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되잖아. 그지? 그 청와대 답변하겠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용신들아, 막 이러면서. 미친놈들이네, 막 이러면서. 12번. 이거 하고 이제 끝냅니다. 이거 하고. 숙제는, 저기 봐, 중복순열 안 했거든요? 중복순열 빼고, 원순열이랑 갑포수 이거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릿소리도 알았죠? 근데, 아직 너네 자릿소리 보면 그 킬러 문제 있거든요? 고난도 문제? 그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아직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앞에 유형별 문제도 있잖아. 그걸 푸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선생님이 이따가도, 그 미리 얘기하자. 근데 이거를, 푸는데, 잘 봐. 어떻게 하냐면, 너네 이제 고3이잖아. 그치? 자릿소리를 풀어. 문제 쫙 풀어. 3점짜리든 4점짜리든 그냥 풀어. 지금 이 선생님한테 배운 이 기초 강좌로 해서 요것만 가지고 풀어. 알았지? 그 3점짜리도 막 풀리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야. 4점짜리도 가끔 풀리는 게 하나씩 있을 거야. 알겠지? 일단 풀릴 수 있는 것만 다 푸는 거야. 알았죠? 그 안 풀리는 거 있지? 냅둬. 알았지? 왜? 쌤 이거 또 할 거야. 이거 언제? 심층 분석할 때, 수능 분석할 때 다시 할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풀리는 것들이 생겨 이제. 알았지? 그러면서 쌤이 얘기했지. 공부는 뭐다? 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모르는 걸 뭐라고? 줄여나가는 과정.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내가 안 풀리는 게. 알았어? 그러다 어느 순간 자릿수가 다 풀려. 그럼 100점이야. 뻔해. 어차피 수능. 뻔하다고. 그 선생님이 자릿수를 말고 또 하나 할 거예요. 알겠죠? 자릿수를 말고 두 번 갖고 조질 거야. 알았지? 또 할 거라서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풀리지. 제발 부탁인데 해설지 좀 보지 마. 알았지? 해설지 보는 거는요, 마치, 맛있는 독약을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알았어? 맛있는 독약을 뭐라고? 먹는 거랑 똑같다. 차라리 안 풀린 문제도 있지. 다시 봐. 나중에 한 2, 3일 있다 또 봐. 계속 봐.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문제가 외워질 만큼 그냥 봐. 안 풀려도 좋아. 계속 봐. 계속 접근을 하려고 해봐. 그러면 거기서 끝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엊그저께 안 풀렸는데 이틀 뒤에 와서 풀어보니까 풀리는 경우도 또 생겨. 알겠어? 그리고 채점만 하는 거야. 답 맞는지 틀린지. 알겠어? 근데 만약 틀렸다. 그거 다시 풀어봐. 내가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너희들한테 이 얘기할 거라고. 안 풀리는 문제들 나한테 개인톡 보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그 주에는 뭐 할 거냐면 문제풀이만 할 거야. 너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걸로. 알았지? 그러면서 거기서 또 줄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더 와닿아. 계속 여러 번 본 애들은. 씨발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였네. 씨발 짜증나. 그러면 그게 화가 난다고. 다음부터 그 문제 안 틀려. 그 비슷한 문제도 안 틀려. 알겠죠? 그럼 또 줄이는 거야. 그럼 계속 줄여 나가는 거야. 자, 봅니다. A에서 B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호수 있어, 지금 호수. 침수됐대. 여기 이동할 수가 없대. 씨발, 어떡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에서 B를 가기 위한 중간 지점을 설정해줘야 돼. 중간 지점을. 알았죠? 근데 중간 지점 설정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A에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간다. 해가지고, 만약 얘를 P라고 잡았어.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간다. 이러면 얘 여기는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A에서 P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중간 지점을 또 설정해야 되거든?
그 이 순간부터 또 케이스 분류 되는 거거든? 근데 케이스 분류할 때 있잖아. 봐봐. 만약에 A에서 P를 갖다 B를 가는 경우에서 구했어. 이거랑 만약에 중간 지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설정했어. 여기. Q 이렇게. A에서 Q를 갖다 B를 간다. 이렇게 설정했어. 그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에서 P를 갖다 B를 가는 경우랑 A에서 Q를 갖다 B를 가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요 중복되는 게 생겨요. 그렇잖아. 왜냐면 A에서 Q를 갖다 P를 갖다 B를 가는 경우는 중복될 거 아니야. 그거는 여기에서도 이미 셌을 거고 여기에서도 세지는 거 아니야. 두 번 세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중간 지점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 안 겹치게끔. 알겠어? 그래야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중복이 안 되게끔 중간 지점을 설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 중간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렇게 설정해야 돼. 봐봐. 지금 A에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지. 뭐야 너야 나 안 끝났어 임마. 아 그래 알았어. A에서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지. 이 방향일 때 중간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얘의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설정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P, 여기를 Q, 여기를 B, 여기를 R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 A에서 P를 갖다가 B를 가는 경우랑 A에서 Q를 갖다가 R을 가는 경우 있지. 아니 B를 가는 경우 있지.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구했을 때 여기서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절대 안 생겨. 왜? 아, A에서 Q를 갖다가 B를 가는 경우가 A에서 P를 갖다가 B를 가는 경우랑 이게 어떻게 중복이 생겨? 생길 수가 없지. 최단경로로 가야 되는데. 굳이 중복을 하게 만들려면 A에서 Q 갖다가 어떻게 가야 돼? 다시 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씨발. 이게 되냐?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이 가는 방향에 대각선 방향으로 중간 지점을 설정한다. 됩니까? 이러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되냐? 그러면 얘는 몇 가지냐? 얘는 한 가지야. A에서 P 가는 경우 한 가지, P에서 B 가는 경우 한 가지. 그죠? 그 A에서 Q를 갖다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Q 간다.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뭐야? 다시 5팩 되고 나누기 얼마? 4팩 이렇게 되는 거지. A에서 Q를 가는 경우가 맞아? 얘가 5팩에서 4팩을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Q에서 B를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지.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떻게 돼? 5팩에서 4팩을 나눠준 게 동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라고. 되냐? 그럼 A에서 R 갔다가 B를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 R 가는 경우 오른쪽으로 하나, 둘, 위로 하나, 둘, 셋이니까 5팩에서 얼마 나눠줘야 돼? 2팩 곱하기 3팩 나눠줘야 되지. 그 다음에 R에서 B 가는 경우인데 얘는 하나, 둘, 셋, 하나, 둘이니까 얘도 5팩에서 얼마? 2팩 곱하기 3팩 나눠줘야 되지. 근데 여기서 찝찝하지? 어디? 씨발, 쌤, R에서 B 갈 때 여기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뭐 해주면 돼? 빼버리면 되지. A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빼버리면 되잖아. 침수된 지역 지나가는 곳. 침수된 지역을 지나가는 곳은 몇 가지밖에 없을까? R에서 B 갈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무조건 안 지나가잖아. 그렇잖아. 아니지. 얘 하나 있고 또 뭐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이 경우를 다 빼버려야지. 되냐? 그걸 다 뺀다? 그러면 한 가지 있지? 요거 한 가지 있어. 여기서 이제 B 가는 거야. 한 가지 있어. 이거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여기서, 여기 갔다가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 또 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세 가지 아니야. 하나, 둘, 셋, 2팩, 3팩. 그치? 그 세 가지 빼줘야지. 맞아?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 한 가지고. 두 가지 또 빼줘야지. 이렇게. 됐냐? 이래? 그 다음 밑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더하기 몇 가지? 1, 이렇게. 됐냐? 그래갖고, 뭐야,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냐? 응. 일단 여기서 중간점 설정한다. 이것만 좀 잡아 놓으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합니다.